오늘은 감정의 정리 42에서 52를 증명하겠습니다. 정리는 감정의 정의와 공준에서 진리라고 증명된 일반 명제를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정의 정리를 증명하는 방식은 스피노자의 에티카 3부 감정에 대하여를 인류 최초로 밝힌 우주의 원리와 법칙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증명을 쉽게 이해하려면 절대계신의 모든 가능성의 상태가 변화 그 자체인 상호우전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가능성의 상태가 되어 상호우전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의해 필연적으로 현상계 정신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올린 영상인 감정의 비밀과 감정의 정의와 공준을 반드시 본 후에 이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감정의 정리를 증명하겠습니다. 정리 42. 사랑에 의해서든 명예를 기대해서든 어떤 사람에게 선행을 베푼 사람은 그 사람이 선행을 감사해야 하지 않는다면 슬픔을 느낄 것이다. 증명. 의식에서 자아는 상호우전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의해 자신과 유사한 것을 사랑하는 사람을 표상하면 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므로 자아는 어떤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려고 하는 사람에게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자아는 명예를 기대하거나 혹은 기쁨을 기대하여 어떤 사람에게 선행을 합니다. 나아가 자아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 명예의 원인이 되는 것을 더 많이, 더 자주 표상하고 또 그것을 현실적인 것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자아는 선행을 베푼 사람이 자신에게 감사하지 않는다고 표상하면 슬픔을 느끼게 됩니다. 즉 자아는 타인을 돕고도 실망하는 이유는 자신의 도움을 통해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아의 선행은 상호우전성의 법칙에 의해 정반대의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기쁨을 주려거나 사회적 인정과 좋은 평판을 얻으려고 선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으로부터 선행에 대해 인정받지 못하거나 무시당하면 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게 됩니다. 정리 43. 증오는 증오의 보복으로 인해 증대되며 반대로 사랑으로 인해 증오는 제거될 수 있다. 의식에서 자아는 상호우전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의해 자신이 증오하는 사람이 자신을 증오한다고 표상하면 그 사람에 대한 새로운 증오가 생겨나 처음보다 더 증오하게 됩니다. 반대로 자아가 자신이 증오하는 사람이 자신을 사랑한다고 표상하면 기뻐하고 그 사람의 마음에 들려고 노력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아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그 사람에게 슬픔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실제로 이런 노력은 자아가 느끼는 감정에 비례하여 보다 커지거나 작아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아는 자신이 증오하는 사람에게 슬픔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자신이 증오하는 사람에게 슬픔을 자극하려는 노력에 비해 크다면 증오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아의 노력은 상호우전성의 법칙에 의해 정반대로 더 증오를 만들게 됩니다. 예를 들면 A가 B에게 해를 끼쳤다고 느끼면 B는 A에 대해 증오하게 됩니다. 이때 B가 A에게 보복하거나 공격하면 A 역시 B로부터 해를 입었다고 느끼며 다시 B를 더 증오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증오는 더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A는 B가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하려고 하고 오히려 따뜻하게 대하면 B는 당황하거나 자신의 증오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것이 자아가 증오의 순환을 멈추는 첫걸음이 됩니다. 그럼에도 시간이 지나서 다른 일이 생기면 A는 지난 일을 상기하며 B를 더 증오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아를 온전히 이해하고 수용하는 자기탐구를 통해 의식에서 세 가지 법칙을 합의하는 본성은 타당한 인식으로 참된 관념을 만들어 능동적인 감정을 일어나게 합니다. 이것이 본성의 진정한 사랑이 자아의 증오를 사라지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정리 44. 사랑에 의해서 완전히 극복된 증오는 사랑으로 바뀐다. 그리고 이때 생겨나는 사랑은 처음 증오가 없었던 때보다 더 크다. 증명. 의식에서 자아는 상호우전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의해 자신이 생존하려고 만든 거짓 허위관념에서 생기는 증오는 정반대의 결과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자아의 거짓 허위관념은 타당하지 않는 인식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아는 사랑에 의해서 증오를 사랑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삶의 주체가 자아인데 사랑에 의해서 증오를 사랑으로 바뀌었다면 그것은 본성에서 증오를 사랑으로 바꾼 것입니다. 이처럼 본성의 참된 관념에서 생기는 사랑은 처음 증오가 없었던 때보다 더 크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심한 말로 상처를 준 사람을 증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탐구를 통해 자아가 나는 좋은 말을 한다와 상대방은 나쁜 말을 한다를 분리하여 나는 좋은 말을 하는데 상대방은 나쁜 말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증오했다는 사실을 온전히 이해하고 수용하게 되면 삶의 주체가 본성이 되어 증오는 사라지고 진정한 사랑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때 본성의 사랑은 애초부터 증오가 없었던 때보다 사랑이 더 크게 됩니다. 정리 45.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과 유사한 타인이 자신과 유사한 사랑하는 사람을 증오한다고 표상하면 그는 사랑한 사람을 미워하는 타인을 증오할 것이다. 증명. 의식에서 자아가 상호우존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의해 어떤 사람이 자신을 증오한다고 표상하면 그 사람을 증오하게 됩니다. 바꾸어 말하면 자아는 자신이 생존하려고 만든 외부 요인의 관념을 동반하는 슬픔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자아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증오하는 타인을 표상하면 그 타인을 증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아가 느끼는 슬픔의 원인을 사랑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타인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아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을 증오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A는 자신이 사랑하는 친구 B이고 자신과 유사한 친구는 C인데 모두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 C가 사랑하는 친구 B를 싫어한다고 말하거나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A는 사랑하는 친구 B를 미워하는 친구 C에게 실망해서 증오하게 됩니다. 즉 A는 자신이 사랑하는 친구 B를 미워하는 C를 증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A에게 매우 소중한 친구 B와 친근한 친구 C가 충돌할 때 A는 사랑하는 친구 B를 미워하는 C에게 반감을 갖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아의 감정은 단순히 개별적인 판단의 결과가 아니라 세 가지 법칙에 의해 서로 연결된 표상과 감정의 복잡한 연쇄작용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자아의 사랑은 상호 우존성의 법칙에 의해 정반대로 증오를 만들게 됩니다. 정리 46. 어떤 사람이 자신과 다른 계급이나 민족인 사람의 개별적인 특성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계급이나 민족의 보편적인 명칭에 관한 관념이 원인이 되어 기쁨이나 슬픔을 느낀다면 그는 그 사람이 속한 계급이나 민족의 모든 것까지도 사랑하거나 증오할 것이다. 증명. 의식에서 자아는 상호우존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의해 만든 보편적인 명칭의 관념은 보편적인 명칭에 관련된 모든 것을 사랑하거나 증오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한국인 A가 일본인 B와 좋은 관계를 맺고 그가 일본인이라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고 있었다면 A는 일본인이라는 보편 명칭과 감정을 연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일본인 전체에 대해 동일한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이처럼 자아는 개인의 행위나 인격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범주의 명칭 자체에서도 감정을 생기게 합니다. 그래서 자아가 어떤 집단에 속한 누군가를 통해 기쁨이나 슬픔을 느꼈다면 그 감정이 집단 전체로 확장되어 사랑이나 증오로 굳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자아의 집단 감정은 상호 우존성의 법칙에 의해 정반대의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정리 47. 우리가 증오하는 대상이 제거되거나 화를 당한다고 표상함으로써 생기는 기쁨은 반드시 마음의 슬픔을 동반한다. 증명. 의식에서 자아가 상호우존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의해 자신의 생존에 방해하는 대상을 표상하면 그 대상을 증오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아는 자신이 증오하는 대상이 제거되거나 화를 당한다고 표상하면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아는 증오하는 대상이 제거되거나 화를 당하면 자신이 생존하는데 방해를 받지 않는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아가 증오하는 대상을 상호 우존성의 법칙에 의해 기쁨과 슬픔으로 분리하여 나라고 믿는 기쁨을 동일시하면 동시에 슬픔을 반드시 우존하고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아의 기쁨은 상호 우존성의 법칙에 의해 정반대의 슬픔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 자아는 증오하는 대상이 제거되거나 화를 당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즐겁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연민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슬픔을 동반하게 됩니다. 정리 48. 만일 증오를 포함하는 슬픔과 사랑을 포함하는 기쁨이 다른 원인의 관념과 결합한다면 증오와 사랑은 소멸된다. 그리고 이 두 감정은 어느 한쪽의 감정이 유일한 원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표상하면 두 감정의 힘은 감소된다. 증명.
의식에서 자아가 상호우존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의해 무엇을 슬픔이나 기쁨으로 표상하면 그것을 증오하거나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아의 거짓 허위관념이 만든 감정입니다. 그렇지만 자아의 모든 감정은 상호우존성의 법칙에 의해 정반대의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의식에서 자아가 세 가지 법칙에 의해 만든 증오와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고 수용하는 자기탐구를 통해 세 가지 법칙을 합일하여 만든 본성의 참된 관념은 자아의 증오와 사랑을 소멸하게 만듭니다. 이때 이 두 감정은 어느 한쪽의 감정이 원인이 아니라 외부 요인이 유일한 원인이었다는 사실을 체험적으로 인식하면 자아가 만든 긍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감정, 무덤덤한 감정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본성의 편안한, 평온한 감정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면 자아는 상대방이 자신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어서 증오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탐구를 통해 자아가 상대방을 상호우존성의 법칙에 의해 상처를 주면 안 된다와 상처를 줬다를 분리하여 상대방이 상처를 주면 안 된다가 상대방이 상처를 줬다를 끌어당겨 작용받을 때 상대방에게 상처를 받았다는 생각으로 인해 상대방을 증오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체험적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을 증오하는 원인이 상대방이 아니라 상처를 받았다는 자아의 일방적인 생각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 삶의 주체가 자아에서 본성으로 옮겨가면서 증오와 사랑의 감정은 어느 한쪽의 감정이 원인이 아니라 상처를 받았다는 생각이 유일한 원인이었다는 사실을 체험적으로 인식하여 두 감정을 동시에 소멸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 탐구를 통해 의식에서 세 가지 법칙을 합일함으로써 감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감정의 구속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정리 49. 우리가 자유롭다고 표상하는 사물에 대한 사랑과 증오가 필연적이라고 표상하는 사물에 대한 사랑과 증오보다 더 강하다. 증명. 의식에서 자아가 상호우존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의해 어떤 사물을 자유롭다고 표상하면 그 사물은 다른 사물로부터 구속을 당합니다. 나아가 자아가 그 사물이 자유롭다고 표상할수록 다른 사물로부터 더 구속을 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아는 자유롭다고 표상하는 만큼 사랑과 증오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자아가 그 사물이 어떤 필연적인 인과의 결과라고 표상하면 그 사물은 다른 사물로부터의 구속의 강도는 줄어듭니다. 이것이 자아의 개념적인 이해입니다. 따라서 자아는 필연적인 인과의 결과라고 표상한 만큼 사랑과 증오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아는 자유롭다고 표상하는 사물에 대한 사랑과 증오가 필연적이라고 표상하는 사물에 대한 사랑과 증오보다 더 강합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가 자신을 고의로 다치게 했다고 생각하면 강한 분노를 느끼지만 그 사람이 병이나 외부 요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행동을 했다고 이해하면 그 분노는 줄어들게 됩니다. 정리 50. 모든 사물은 우연으로 인해 희망이나 공포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증명. 모든 사물 자체는 중립이지만 의식에서 자아가 상호우존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의해 자신이 생존하려는 욕구, 욕망을 일으켜 감정을 일어나게 합니다. 이를테면 희망은 자아가 미래에 나타날 불확실한 기대가 주는 기쁨입니다. 공포는 자아가 미래에 나타날 불확실한 실망이 주는 슬픔입니다. 이처럼 희망과 공포는 자아가 미래의 불확실성에 기반하여 표상하기 때문에 우연적이고 불완전한 인식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예를 들면 전화벨은 중립적인 기계의 의미입니다. 하지만 자아는 전화가 나쁜 소식을 전할 수 있다는 불확실성 때문에 공포를 느끼게 합니다. 반대로 기쁜 소식일 수도 있다는 기대에서 희망을 느끼게 합니다. 결국 사물 자체가 아니라 그 사물에 대한 자아에 타당하지 않는 인식으로 인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희망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부터 다음의 결론이 도출됩니다. 세상의 우연이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의 거짓, 허위관념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완전한 인식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아가 어떤 사건의 모든 원인을 알지 못할 때 그것을 우연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운이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우연이나 운과 기적은 존재하지 않고 필연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을 일은 반드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아의 우연적인 인식은 상호우존성의 법칙에 의해 정반대로 감정을 증폭시키거나 왜곡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자신이 원하는 정반대의 현실이 나타나게 됩니다.
정리 51. 서로 다른 인간은 동일한 대상에 대해 서로 다른 방식으로 느껴질 수 있으며 동일한 인간도 동일한 대상에 대해 서로 다른 때에 다른 방식으로 느껴질 수 있다. 이를테면 자신이 증오하는 것에 해를 끼치거나 사랑하는 것에 선을 행하려는 욕망이 자신을 주저하게 만드는 해악에도 굴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을 용기라고 한다. 반대로 해악이 두려워 행동하지 못하는 것을 소심이라고 한다. 또한 후회는 원인으로서의 자신의 관념을 동반하는 슬픔이며 자기만족은 원인으로서의 자신의 관념을 동반하는 기쁨이다. 증명. 신체의 오후 감각과 외부 대상은 상호우전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으로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각각 세 가지 법칙으로 동시에 외부 대상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사람과 시간에 따라 동일한 대상을 다르게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대상일지라도 사람과 시간에 따라 무의식에 저장된 기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것을 다른 사람은 증오하거나 어떤 사람이 무서워하는 것을 다른 사람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인간이 이전엔 미워하던 것을 지금은 사랑하고 전에는 무서워하던 것을 지금은 좋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음악을 들을 때 평소에는 즐거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한 직후에는 그 음악이 슬픔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면 동일한 대상과 사람이지만 서로 다른 심리 상태와 정신적 배경이 감정의 변화를 유발합니다. 결국 자아의 감정에 따라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악이고 또 무엇이 보다 선하고 보다 악한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아는 다양한 감정을 가지는 것과 동시에 판단도 다양한 것입니다. 나아가 자아는 자신이 자유롭게 판단한다고 믿을수록 감정은 더 커지게 됩니다. 이것으로 자기만족, 후회, 용기, 소심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의식에서 자아가 상호우전성의 법칙에 의해 1차 나와 타인, 2차 이익과 손해와 더 손해, 3차 행동한다와 행동하지 않는다와 더 행동하지 않는다를 분리하는 동시에 상호침투성의 법칙에 의해 두 개의 세계는 서로의 원인이 되는 동시에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의해 서로를 끌어당겨 상호작용을 받게 됩니다. 이때 자아의 욕구가 상황과 환경에 의해 무엇과 동일시하느냐에 따라 여러 감정이 생겨나게 됩니다. 먼저 자기만족은 자아의 욕구가 나와 이익과 행동한다를 동일시하여 나에게 이익이 되어 행동한다 주체가 타인에게 손해가 되어 행동하지 않는다 객체를 끌어당겨 작용받을 때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 기쁨의 원인이 되었다는 자각을 동반하는 기쁨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불가능한 사업을 수많은 실패 끝에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때 그는 자신이 엄청나게 노력해서 불가능한 사업을 성공시켰다는 사실에 기쁨을 느낍니다. 따라서 자기 만족은 긍정적인 원인으로서의 자신의 관념을 동반하는 기쁨입니다. 반면에 후회는 자아의 욕구가 타인과 손해와 행동하지 않는다를 동일시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되어 행동하지 않는다 객체가 나에게 이익이 되어 행동한다 주체를 끌어당겨 작용받을 때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 슬픔의 원인이 되었다는 자각을 동반하는 슬픔입니다. 그래서 후회는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자기 반성적인 감정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친구에게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심한 말을 했습니다. 친구는 크게 상처를 받아 관계를 멀리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그 사람은 자신이 한 말이 인간관계를 망쳤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슬퍼합니다. 따라서 후회는 부정적인 원인으로서의 자신의 관념을 동반하는 슬픔입니다. 또한 용감은 자아의 욕구가 나와 손해와 행동한다를 동일시하여 나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행동한다 주체가 타인에게 더 손해가 되어 행동하지 않는다 객체를 끌어당겨 작용받을 때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자신이 원하는 행동을 해서 느끼는 기쁨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친구가 억울하게 비난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친구를 변호하면 자신도 공격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의를 지키기 위해 용기를 내어 친구를 공개적으로 변호합니다. 따라서 용기는 자신이 증오하는 것에 해를 끼치거나 사랑하는 것에 선을 행하려는 욕망이 자신을 주저하게 만드는 해악에도 굴하지 않고 행동하는 기쁨입니다. 반면에 소심은 자아의 욕구가 타인과 더 손해와 행동하지 않는다를 동일시하여 타인에게 더 손해가 되어 더 행동하지 않는다 객체가 나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행동한다 주체를 끌어당겨 작용받을 때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자신이 원하는 행동을 하지 않아서 느끼는 슬픔입니다.
즉 자신이 받을 해악을 두려워하여 욕망을 억누르고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불의를 저지르는 상사에게 정당한 항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심은 자신이 중요하는 것에 해를 끼치거나 사랑하는 것에 선을 행하려는 욕망이 자신이 받을 해악이 두려워서 행동하지 못하는 슬픔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증명한 자아의 자기만족, 후회, 용기, 소심은 상호우존성의 법칙에 의해 정반대의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다음에 올릴 영상은 감정의 정리 52에서 59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인류 최초로 밝히는 우주의 원리와 법칙을 알고 싶다면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인생을 바꾸고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본성으로 사는 새로운 인류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상 복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